예, 안녕하십니까. 예, 허영광TV 2026년 3월 6일 제84회 김대중 대통령과 미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허영광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과 미래 제8편입니다. 온고지신, 과거를 반추하여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뜻인데, 그 역대 대통령을 이분들의 업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8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1998년도에서부터 2003년까지 직무를 보셨습니다. 민주화 운동 지도자에서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큰 업적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논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공과 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공입니다. 1. IMF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구조개혁.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집권하여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때는 강력한 경제개혁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금융기관 구조 조정, 재벌 개혁, 부채 비율 축소하고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외국 자본 유치 확대, 당시는 외자가 부족했던 시기니까 외자를 들여오는 게 맞는 얘기죠. 벤처기업 육성 이때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도 이때 당시에 기업을 할 때 있었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가니까 자금이 벌써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기업인들이 하는 얘기가 전라도 업체들이 싹쓸이 해갔다는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 당시 벤처기업 그 육성 기금을 받으러 갔다가 헛걸음하고 그냥 온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1998년에 5.1% 성장했고 99년에는 10% 성장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IT 벤처 산업 급성장을 했고 한국 경제 체질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산업 경제에서 IT 지식 경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김대중은 오랜 민주화 운동 지도자로 평가됩니다. 대표 사건으로는 군사정권 시절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일본에서 납치 사건도 73년도에 있었고 수차례 투옥과 정치 탄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인권 강화, 언론 자유 확대, 지방자치 정착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그러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화해 정책, 이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걸 이름에서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데 대북 포용 정책인 햇빛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성과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기반 마련하고 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네 번째로는 그 IT 산업 육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부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IT 벤처기업 지원, 전자정부 추진,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고 한국이 IT 강국으로 선정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과도 있습니다. 대북 송금 논란이 첫 번째입니다. 2000년 정상회담 이전에 현대그룹을 통해서 북한에 거액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입니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간 거죠. 관련 사건 2003년도에 대북 송금 특검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정상회담 성과를 위해 사전 거래 의혹, 햇볕 정책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 정몽헌 회장이 이때 이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두 번째로는 햇볕 정책의 한계입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큰데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북한 핵개발 억제에 실패를 했고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만 줬다. 이건 일방적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의견은 군사 긴장 완화, 남북대화 창구 마련했다. 이런 평가는 있지만 지금 남북 그 창구가 열려 있습니까?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공산주의자들인데 거기다가 돈만 퍼주고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지금 국가는 어려워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러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카드 대란 발생입니다. 이건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내수경 경기 활성화를 한다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드 발급이 급증하게 됐고 대규모 개인 파산이 일어났습니다. 2003년도에 카드 대란이 발생했죠. 이러한 그 우울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주의 정치 논쟁입니다. 김대중 정부 역시 한국 정치의 영호남 지역의 구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니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죠.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는 전라도나 경상도나 표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극단적인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김대중 선생이 들어서면서부터 영호남 지역주의가 확산이 됐죠. 지금도 90% 이상 나오는 데가 호남입니다. 지금도 민주당 아니면 호남 지역에선 표를 줄 데가 없어요. 이건 참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영호남 차별 없이 그 대한민국의 평준화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이걸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김대중 정부의 주요 업적, IMF 극복한 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정을 하되 이때 너무 많은 기업을 죽였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 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 발전을 좀 시켰죠. 지방자치 정착한 공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과가 많습니다. 또 남북화해 햇볕 정책,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은 그 좋은 성과였었는데 이게 지속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만큼 돈을 퍼주고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지속되고 좀 민족 해결이 되는 그러한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반짝하고 끝났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에, 이제 그 IT 강국을 도약하게 만든 이러한 성과는 분명히 큽니다. 이거는 그 굉장히 칭찬할 일이고 굉장히 발전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노벨 평화상 이것은 사람 판단하기 마련인데 물론 남북 교류하면서 그 공로도 있죠.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그 많은 돈을 갖다 퍼주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해외에서 인정해서 주는 상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본인이 받고자 노력해서 받은 상은 저는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평가도 있죠. 한국 현대사에서 김대중에 대한 평가입니다. 민주화 지도자이자 위기극복 대통령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민주화 상징적 지도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는 아닙니다. 경제, 위안위기 극복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기업을 죽였습니다. 외교, 남북대화 추진했는데 그때만입니다. 돈 줄 때만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남북 대북 정책 논란입니다.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요약된 얘기인데요. IMF 위기 극복, 민주화 발전, 남북 화해, 일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주요 과는 대급 송금 논란, 햇빛 정책의 한계, 카드 대란 발생 이런 것들이 주요 과죠.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과 국가안보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였죠. 많은 돈도 퍼다 줬고 그런데 이렇게 남북 그 회담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북한에 또 지원도 했죠. 그래서 그 돈으로 핵 개발도 하고 죽어가는 거를 살려놨죠. 김대중 정부가 죽어가는 북한을 살려놓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 김대중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핵심 외교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햇볕 정책이라고 하며 북한을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꿈이죠. 우리의 바람이죠. 공산주의들은 절대로 대화로서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남북 교류 확대라는 성과와 동시에 국가 안보 논쟁을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남침륜 제5 땅굴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의 이 김일성, 김정일이 만나러 갔을 때 이때 연천군 백항면 9mm에서 제5 땅굴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땅굴이 딱 발견돼서 다 확인이 됐는데 그때 딱 북한에서 이 김대중하고 김정일이 악수하는 이걸 보고 거기 그 땅굴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냥 그 책상 집어던지고 의자 집어던지고 텔레비 깨버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남북 교류 협력한다고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남침년 제호 땅굴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부 다 모르쇠 없는 거라고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침년 제5 땅굴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정부도 인정 안 하고 국방부도 인정 안 하고 그 관할 부대인 25사단도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묵인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전적인 과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남북 그 보여주기식보다는 북한에서 이런 땅굴을 못 맹일도록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방치했거든요. 이거 정부에서 돈 들여 한 것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어렵게 돈 마련해서 이 땅굴을 발견한 건데 이거 파주, 연천, 장단 이쪽 사람들이 그 양주 이쪽 분 지역 사람들이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묵인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큰 논란이 있어야 될 일이고 이 책임은 김대중 정부가 져야 될 겁니다. 또 이때 당시에 그 2002년 월드컵 때인데 서해 교전이 막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에 이 양반이 축구 보러 갔어요. 그게 일본에 축구 보러 가는 게 중요합니까? 북한에서 지금 서해 교전부터 가지고 남한 군인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으로서 할 짓입니까? 또한 북한에서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걸 방치하고 조력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역적이 해야 될 일이지 대한민국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대그룹을 통해서 약 5억 달러 대북 송금을 했고 2003년 특검 수사도 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물론 성과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이 양반 책임져야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그냥 깔아뭉개고 그 국방부를 압박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맹길어버리고 이런 거는 앞으로도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역사적 평가를 하겠습니다. 학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치개혁은 성공. 저는 뭐 성공이라고 뭐 하진 않지만 뭐 어쨌든 그 학자들이 이렇게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경제관리 실패라는 그 평가가 있죠. 이 평가한 걸 보면 민주주의는 매우 긍정적이다. 군 개혁은 매우 긍정적이다. 근데 저는 저는 전방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군 개혁이 아니라 군을 망쳐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군 모든 요직에는 중요 자리에는 전부 다 그 전라도 출신들이 자리에 앉았었어요. 제가 전라도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조선 팔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사단장, 연대장 뭐 주임원사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전라도 사람만 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한 아이를 전부 다 쳐버리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는 그 대부분이 전라도 출신들을 이 자리에 앉혔어요. 근데 군 개혁이 매우 긍정적이라는데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경제 개혁에 물론 좋은 평가 받을 만도 하죠. 근데 부정적 평가도 많다는 것을 저는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죠. 정치 개혁에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어서 제3대가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놨죠. 이 군정 28년이 대한민국을 그 최대 그 세대 강국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경부고속도로 깔을 때 이 양반 뭐 했죠? 그 고속도로 못하게 도로 도자 밑에 가서 들어놓았었죠. 참 이런 양반이 그 지금 민주화 대표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웃음만 나옵니다. 예, 이번에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예, 그 다음 대통령,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강 TV였습니다.